오늘은 8장 완전 경쟁하에서 수익 관세와 쿼터.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한 3주에 걸쳐서 무역 정책에 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완전 경쟁 하에서 수익 관세와 쿼터. 완전 경쟁이니까 다음에는 불완전 경쟁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들은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아마 많이는 못 나갈 것 같고 한 반절 정도만 나갑시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종류의 상품을 외국과 교류하든지 국가 전반적인 이익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익을 보는 자들, 손해를 보는 자들을 동시에 양산한다는 것을 학습했어요. 어떤 종류의 무역 자유화든지 간에. 그렇죠? 자, 무역에 의한 이익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어떨 때는 그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의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무역 정책입니다. 그렇죠? 수입 관세, 수입 쿼터, 수출에 대한 보조금. 그렇죠? 이런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 완전 경쟁하에서 수입 관세와 쿼터입니다. 자, 수입 관세와 쿼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 계속 몇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죠? 자,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1장에서 학습했듯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무역이 엄청 파괴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합국들, 승전국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죠. 그렇죠? 브레튼 우즈에서 회의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때 환율 체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무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 국제무역을 예전처럼 활발히 하자.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렇게 하면 잘 모르고 보통은 가트라고 딱 줄여서 말하죠. 가트. 그렇죠? 이건 협정입니다. 아직 어떤 기구가 창설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시키자. 앞으로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협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이런 무역 정책들의 근간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트가 이제 그때 1947년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무역 정책을 수행해 왔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협정이니까 그 협정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느냐, 개선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죠?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그래서 도쿄 라운드네, 어디 라운드네, 제네바 라운드네,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WTO 우리 많이 들어봤죠. 95년 1월 2일에 설립됐는데 그 전에 가트 차원에서 마지막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86년에서 94년까지 지속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 그렇죠? 우리가 과제 1에서 그 사이트 들어가 봤죠. WTO 기구가 설립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어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자유화를 총괄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었죠. WTO. 그렇죠?
WTO는 가트 협정 내용을 승계해서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트의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어떤 규정들을 계속 추가해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WTO 차원의 세계 전체 모여가지고 하는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무역 자유를 보통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FTA. 자기들하고 맞는 나라들 몇 개. 그렇죠? 최소 2개국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무역 자유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몇 년 됐죠. 그렇죠? 이건 자체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전 세계 다 모든 국가들이 만나서 만장일치로 어떤 걸 도출해 낸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라도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WTO 협상 가운데 마지막 라운드, 도하 라운드,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도하 라운드다. 그렇죠? 2001년에 시작됐는데 연장을 좀 하고 했는데 결국은 결렬돼서 현재는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진 어떤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WTO 체제 하에서 가트 체제 하에서 중요 규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가트 제1조 뭐든지 가장 1조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1조는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가끔 나와요. 그렇죠? 최혜국 대우.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국가에게 혜택을 주면 다른 국가에도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반드시 회원국 모든 대상 국가들에게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얘한테는 더 우대하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물론 뭐 예외 조항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6조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그런 무역 정책의 어떤 중요한 기본 규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 수출 기업들이 수입 국가 시장에서 덤핑을 하는 경우 수입 국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트나 WTO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전 세계적인 무역 관세 인하, 관세율 제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언제? 덤핑이라는 거예요. 덤핑이 뭐예요? 우리가 또 다음에 자세하게 배우는데 덤프 뭐예요? 덤프차죠. 덤프차가 뭐예요? 쓰레기 엄청 많이 갖다가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버릴 정도의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 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 가격을 부과해서 상대방 경쟁 기업을 해치는 그렇죠? 그런 가격을 덤핑 가격, 덤핑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조 수입에 대한 쿼터를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자, 기본적으로 쿼터 양에 대한 규제죠.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조 회원국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공유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 그렇죠? 우리 수출할 때 수출 보조금을 줍니다. 요즘에는 불공정 행위다 해가지고 조금 상대방 수입 국가들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또 소송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출 보조금을 공표해야 줬으면 줬다고 확실히 해야 된다. 자, 19조 긴급 수입 제한 조항,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렇죠? 이렇게 불리는 게 있는데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 어느 나라가 수입하는데 그 수입품이 갑자기 너무 물밀빛이 들어와서
수입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단시간에 엄청나게 훼손되거나 피해를 엄청 입었으면 긴급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6조 지역무역협정 FTA.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WTO 차원에서는 FTA를 금지시켜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WTO는 뭐예요? WTO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역 자유화하자. 아마 무역 자유화로 인한 혜택은 가장 클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다 모여서 같이 하자. 그러면 효과는 더 클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는 예전부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결렬까지 됐잖아요. 최근에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몇 개 국가들이 모여서 지역무역협정 FTA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끼리 모여서 이제 한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쫙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WTO도 이걸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학자들. FTA가 지역무역협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전 세계적 무역 자유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앞으로 무역 이익을 따질 때 소비자이며 생산자이며로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고 생산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앞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무역 이익을 논했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며로 무역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잉여는 두 가지를 합한 사회 후생. 그렇죠? 총후생이라는 말을 쓰지요.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무역 이익을 논할 때 어떻게 한다? 무역 정책 시행하기 전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그다음에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를 비교를 해서 무역 자유화로 인한 이익을 이야기한다. 자, 우리 소비자잉여, 우리 다 이제 뭐 이미 배웠겠지만, 자, 소비자잉여 뭐예요?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우리 뭐라고 정해요? 지불 의사 가격. 그렇죠? 지불 의사 가격.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 왜? 그만큼 나는 행복감. 그렇죠? 편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지불 의사 가격이라는 말을 하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위에 삼각형이죠. 지불 의사 가격이 이렇게 여기인데 지불하는 가격은 P1이니까 그 차이. 너무 행복하다. 그만큼이 소비자 잉여 CS. 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커지고. 그렇죠? 자, 생산자 잉여는 원래 가격이 이렇게 이제 시장 가격이 주어졌습니다. 공급 곡선이네요. 그렇죠? 공급 곡선이 뭘 의미해요? 한계 비용 곡선. 그렇죠? 비용이에요, 비용 곡선이야. 그래서 생산 요만큼 할 때 비용은 여기인데 가격은 여기니까 요 차이가 이익일 거 아니에요. 생산자의 이익. 생산자 이익, 이윤. 그렇죠?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렇죠?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지불 의사 가격.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산자 잉여는 더 정확한, 소비자 잉여보다는 더 명확히 다가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비용이 있을 거고 가격이 있으니까. 이게 생산자 잉여. 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생산자 잉여는 커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무역 정책을 취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생산자. 그렇죠? 누가 손해요? 소비자. 그렇죠? 명확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합한 게 보다 사회적 잉여이다. 자,
우리는 자, 본격적으로 무역 이익을 논합니다. 자, 먼저 소규모 국가, 스몰 컨트리. 그렇죠? 자, 이 소규모 국가는 지금부터 수입국만 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뭐야? 외국에서 상품이 수입되어 왔는데 그 양 때문에,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고 쿼타를 부과할 경우 그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수입국 입장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수입하는 나라들. 자, 수입국이 작은 나라냐, 큰 나라냐?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작은 나라면 수입하는 양의 변화를 줘도 국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대규모 국가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라 쿼터를 부과해봐 바로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 정책을 논할 때는 소규모 국가이냐 대규모 국가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오늘 아마 소규모 국가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국이 소규모 국가라고 가정을 할 경우 이 국가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모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국은 국제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주어지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다. 그렇죠? 자,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다. 자, 자유무역전. 자, 자국입니다. 자국의 지금 소규모 국가입니다.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만나는 점에서 국내 가격, 국내 거래량입니다. PA.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는 항상 또 이거 해야 돼요. 세계 가격은 국내 가격보다 낮다. 왜 그래요? 수입하는 경우를 보니까 항상. 그렇죠? 수입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역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분석해야 되니까. 앞으로 세계 가격은 국내 가격, 비무역 국내 가격보다 낮다. 자, 그러면 세계 가격이 국내 비무역 가격보다 낮습니다. 여기에 표시할 수 있죠. 자, 자국은 요만큼의 가격에 반드시 수입을 해야 돼요. 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수입량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세계 가격이 이렇게 되면 자국의 소비자들은 소비하고 싶은 양이 이거고 이 세계 가격에 자국 생산자들은 생산을 요만큼만 합니다. 요 차이 M1만큼을 수입하게 되겠죠. M1만큼을 수입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수입량. 그렇죠? 자, 이제 무역 전과 무역 이후 잉여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무역 이전, 소비자 잉여 여기죠. 생산자 잉여 여기. 무역 이후에. 자, 무역 이후 하는데 무역 전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나눠봤어요. 무역 이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A, 생산자 잉여 B, C였습니다. B, C. 그렇죠? 그런데 무역 이후 가격이 낮아졌네요.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A, B, D가 되겠죠. 그렇죠? 자, 생산자 잉여는 C만큼이 생산자 잉여. C만큼이 생산자. 자, 자유무역을 하니까 어떻게? 소규모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니까 가격이 낮아졌네요. 그렇죠? 자, 국내 가격이 이렇게 국내 가격도 PW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내 가격도 세계 가격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이요. PW라고 써졌지만 세계 가격이니까 자국도 국내 가격도 PW. 그 가격이 PW가 수입 가격이자 국내 생산 가격, 국내에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가격도 PW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잉여 변화 이제 결론. 소비자 잉여는 B 플러스 T만큼 증가했네요. 생산자 잉여는 아이고 마이너스 B만큼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D만큼. 그렇죠? D만큼 잉여가 증가를 했네요. 그렇죠? D만큼 잉여가 증가를 했습니다. D만큼. 그렇죠? D만큼 잉여가 증가했다. 자유무역을 하면 소규모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잉여가
증가를 한다. 근데 누가 손해를 본다? 생산자가 손해를 본다. 그렇죠? 소규모 국가가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이유이겠죠. D만큼의 잉여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자,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린 조금 전에 소규모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잉여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손해? 생산자가 손해입니다. 생산자가 손해돼요. 생산자들이 어떻게 해요? 국가에 야, 우리 너무 힘들다. 관세, 무역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자, 관세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좀 관세 부과 효과를 논하기 전에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지금 자국은 소규모 국가이면서 수입 국가입니다. 그렇죠? 수입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자국의 수입 수요 곡선은 국제 가격과 소비자들의 수입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출 국가의 입장에선 수출 공급 곡선이 있겠죠. 수입 수요 곡선이 있고 수출 공급 곡선이 있겠죠. 자, 자국 수입 수요 곡선 한번 따져봅시다. 자국에 지금 자국 시장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만나는 점에서 비무역 국내 가격이 결정돼요. 세계 가격은 이것보다 낮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PW가 PA와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PW. 그렇죠? 여기는 가격, 수입 시장 PW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수입량을 나타내는데 이 점 PW하고 PA하고 PW가 똑같다. 비무역 국내 가격과 세계 가격이 똑같아 버려요. 그럼 수입량 제로겠죠. 이 점이겠죠. 자, PW가 이렇게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어떻게 돼요? PW가 낮아질수록 수입량이 늘어나겠죠. 어디에요? 요 차이겠죠. 차이. 그렇죠? 왜? 요게 국내 수요량 공급 곡선이니까. PW였을 때 국내에서 소비하는 소비량은 수요량은 D1이고 생산량은 S1입니다. 수입을 M1만큼 하겠지. 그렇죠? 요 차이. 그게 M1이죠. 그래서 이게 우하향하는 수입 수요 곡선. 소규모인 자국이 지금 수입을 합니다. 세계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입량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국의 수입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겠죠. 우하향. 자, 그 다음에 소규모 국가의 경우 외국 수출하는 소규모 국가에 지금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외국이죠. 그래서 외국의 수출 공급 곡선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국가는 왜 소규모예요? 수입하는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그 양을 아무리 조절해도 세계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외국은 주어진 세계 가격에 얼마든지 자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가격, 세계 가격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자, 만약 아까 이렇게 돼 세계 가격이 PW였어요. 그렇죠? 세계 가격이 PW였어요. 이 가격에 외국은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수출 공급 곡선 X 스타라고 표시합니다. 수평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수평으로 그려집니다. 외국의 수출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 언제? 수입국이 소규모일 경우에.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소규모 자국이 수입하는 양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국은 세계 가격에 얼마든지 자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수출 공급 곡선은 PW에서 수평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외국은 PW의 가격에서 어떤 수량이든 자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 공급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국의 수입 수요 곡선과 만나는 요 점에서 M1만큼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자유무역을 해서 소규모인 국가가 세계 가격 PW에서 M1만큼 수출 공급 곡선 방금 도출했고, 그래서 수입량이 M1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생산자들을 조금 육성해야 되고 생산자들은 피해가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입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외국이 수출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PW에서 PWT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입 가격이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외국의 수출 공급 곡선은 위로 T만큼 관세 부과한 만큼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C점이 균형점이에요. 수입량이 만큼 줄어드네요. 수입량 줄였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자, PW 플러스 T에서는 국내 수요량이 여기, 생산량이 여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이 M2가 되겠죠. 직관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까 줄어든 생산자 잉여는 조금 커질 거고, 그렇죠? 자유무역으로 커졌던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줄어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관세 부과하니까 세금이 거쳤을 것이고, 그렇죠? 자, 대충 이제 결과는 있는데 정확한 사회 전체 후생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지요. 그렇죠? 방금 제가 그림에서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림 이해하시면 되고, 자, 잉여 이제 한번 봐야겠죠. 잉여. 자, 자유무역의 경우하고 자유무역의 경우, 이 경우하고 자유무역을 했는데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비자 잉여 한번 볼까요? 자, 자유무역의 소비자 잉여 어디였어요? 요만큼 위에 삼각형이었네요. 요거.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올랐어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으로 줄어들겠네요. 얼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어요? A, B, C, D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자, 생산자 잉여는 자유무역의 경우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죠. 그렇죠? 이만큼이었죠. 그런데 관세 부과로 가격이 PW 플러스 T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으로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A만큼 증가했네요. A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부 수입이 있어요. 정부 수입은 뭐예요? 관세율 곱하기 수입량. 수입량이 요 두 개의 차이죠. 그렇죠? 자, PW 플러스 T라는 가격의 수요량은 여기, 생산량은 여기. 그 차이인 이만큼이 수입량. 곱하기 T가 이 사각형의 높이죠. 그래서 C 면적이 정부 수입이 됩니다. 이쪽에서 굳이 찾자면 C 면적이 여기네요. 그렇죠? M2 곱하기 T가 여기니까. 그렇죠? 자, 자국 입장에서는 보면은 또 여기 자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 있네요. 자국은 자, 원래 PW라는 가격에 수입을 했어요. 그때 가격이 여기였죠. 자국의 잉여는 요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자국의 잉여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PW 플러스 T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자국의 잉여가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얼마만큼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요만큼이 줄어들었네요. 잉여가 요만큼이 줄어들어 버렸네요. 근데 요 C 면적은 정부 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괜찮지. 요 면적이 날아가 버렸구나. 그렇죠? 요 면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자국의 후생의 순손실이 B 플러스 D만큼 감소해 버렸어요. 왼쪽 그림과 매치시키면 B, D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났고 정부 수입이 생겼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없어져 버린 게 있네요. 후생에 자정 손실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B 플러스 D고, 자, B 플러스 D의 정확한
어떤 왜 발생을 했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B 플러스 D 우선 D부터 한번 볼까요? D는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요? 수요 곡선. 자, 관세 부과 이전에는 D1만큼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싶은데 관세 부과 때문에 D2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D 면적을 소비 손실. 자, 그 다음에 B는 원래 세계 가격에서는 S1만큼을 생산했어요. 근데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S2로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물론 소비 생산자들의 잉여는 증가, 이유는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이 가격에 S1만큼을 생산하고 싶었으나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이유는 늘어났지만 더 많이 원래는 S1만큼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관세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겠어요.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런 비용 손실. 여기서는 생산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B하고 D의 개념을 정확히 그래프 상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아까 또 뭐 이미 그래프에서 했는데 요약 한번 합시다. 소비자 잉여 감소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생산자 잉여는 플러스 A. 정부 수입 증가는 C. 그래서 결국 자국의 순효과는 마이너스 B 플러스 D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소규모 국가들은 관세 부과하지 말아라. 사회 후생의 순손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아까 비면적은 생산 손실이다. 그렇죠? 효율성 손실이다. D면적은 그렇죠?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없는 그렇죠? 기회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소비 손실이란 말을 쓴다. 그렇죠? 자,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여기도 그런 말을 하네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의 사용을 반대한다. 그렇죠? 소규모 국가의 경우 언제나 자중 손실을 가져온다. 그런데 소규모 국가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손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관세를 사용하느냐? 우리나라도 예전에 관세를 엄청 높여서 거기서 수입 많이 얻었어요. 관세 수입.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첫 번째 이유. 개발도상국들이 관세 수입 외에는 정부 수입을 충당할 마땅한 세원이 없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걷기 쉬운 세금이 이거겠지. 배 들어올 때, 비행기 들어올 때 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탁탁 계산해서 딱딱 받아내는 거. 이것만큼 징수의 편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밀무역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그렇죠? 첫 번째 이유. 정부의 수입 재원이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 세계 국가에서 관세 수입으로 수입 정부 수입 충당을 위해 관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아직도 뭐 개발 초기에 있는 나라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자, 또 두 번째 이유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관세가 부과되면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생산자입니다. 명확해요. 어떤 산업에서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몇몇 자동차 회사들. 악착같이 정부에 로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 국민들. 단합된 힘이 없죠. 그렇죠? 전 국민들. 그렇죠? 전 국민들. 관세에 의한 소비자의 손실은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퍼지게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익을 보는 생산자는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이기 때문에 밀집된 어떤 목소리를 그렇죠?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관세가 사용되는 측면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국가 했어요. 정리 한번 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규모 국가, 미국 같은 나라가 수입을 할 때 수입량을 줄이게 되면 세계에 어떤 일이 자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국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의 후생은 악화, 생산자들의 후생은 증가. 정부 수입도 생기지만 결국은 사회 후생의 순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규모 국가는 수입 관세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